네, 오늘은 채팅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걸로 스레드를 마치도록 하죠. 네, 채팅 프로그램 만드시려면 이제 스레드로 이제 메시지를 받는 쪽과 메시지를 보내는 쪽을 각각 스레드로 만들어서 소켓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레드 끝나면 이제 입출력 관련된 자바 함수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출력 함수 중에서 하나를 스레드로 채팅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입출력 함수.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건데 나는 하나를 쓰고 있어서 스레드 하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리시브 스레드인데 얘는 이제 메시지를 받는 쪽이죠. 네, 그래서 메시지 받는 스레드는 받는 작업들. 그래서 네트워크의 구조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로를 따로 설정해서 따로따로 오는 형태로 된다고 했죠. 아까 설명드릴 때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쪽으로는 메시지 보내고 위쪽으로는 메시지 받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오면 되죠. 그래서 각각 스레드를 만들어서 따로 동시 작업을 시키고요. 그리고 사용하죠. 받고 리시브부터 해볼게요.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extend 스레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카운터블 인터페이스 말고 그냥 스레드를 상속하고 사용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채팅 프로그램을 위해서 채팅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한 게 소켓이라는 애가 있는데 소켓이 일종의 전화번호라고 생각하시면 일종의 전화번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받는 전화번호와 보는 전화번호가 일치해야지 서로 받는 쪽과 보내는 쪽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가상의 통로가 있는데 통로에 문이 있는데 그게 소켓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가상의 통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소켓을 연결해서 서로 간에 통로를 연결해서 전화번호처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채팅 프로그램에서는 소켓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PHP 파고들 필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로 하나 만들게요. 소켓을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상수로 소켓을 미리 정해놓기 위해서 상수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소켓 있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아까 질문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바 앞선 시간에 챕터에서 배우셨던 자바 API 미리 제공되는 그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되는 객체들입니다. 네, 객체들. 예를 들어서 자바 API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수학 함수들이 있잖아요. 수학 객체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스, ABS, 절대값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켓도 미리 만들어놨어요. 갖다 쓰시면 됩니다. 스레드도 미리 만들어놨어요. 갖다 쓰시면 돼요. 좀 더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API 객체들이 아시겠죠? 네, 객체들 갖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켓을 만들어놨고요. 소켓을 만들자마자 이제 초기화가 필요한데 초기화 안 했다가지고 뭐라고 있죠. 그래서 차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속성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적어주죠.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소켓 속성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열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문자열 속성이 하나 필요하겠죠. 주고받을 메시지, 리시브 받을 스트링 받는 메시지 정도. 그래서
그래서 속성 두 개 만들면 생성자를 만듭시다. 생성자를 한 개만 만들겠습니다. 한 개짜리 만들고요. 어떤 생성자를 만들 거냐면 소켓 있죠? 소켓만 만들게요. 소켓 속성이 있는 생성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Alt 엔터 누르시면 되죠. 소켓만 만들겠습니다. 소켓. 상수는 보통 이렇게 만들자마자 바로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값을 안 넣을 경우에는 이제 생성자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다.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만들고, 그래서 소켓이 안 나오네. 이렇게 하고요. 소켓 나오네요. 이렇게 하고, 이 두 개 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소켓 하나만 선택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성자죠? 객체 이름과 똑같은 게 생성자가 있고, 매기변수로 두 개 있지만, 속성이 두 개 있지만 소켓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겠죠? 얘는 소켓입니다. 소켓 속성.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상수죠. 상수. 파이널이 붙어있는 상수죠. 파이널 상수입니다. 됐죠? 다 됐네요. 일단 준비는 됐고요. 이제 스레드를 쓰는 이유는 다른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쓴다고 해서 그래서 런이라는 함수에다가 다른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런 함수 재정의 갈게요. 런 함수 재정의. 이 다른 작업은 여기서의 다른 작업은 뭐냐면 메시지 채팅이니까요. 메시지 받는 작업을 할게요. 저쪽 보내는 쪽에서 뭔가 쏴주면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그 메시지가 뭔지 읽어서 화면에다가 출력해줘야 되죠. 그거를 해줄 거예요. 해볼게요. 요거 Alt 인설트로 런을 재정해야 되겠고요. 메서드 재정 아까 스레드 해보셨죠? 그래서 런 되면 직접 확인하면 런 나오고 부모의 런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채팅 저쪽에서 네트워크에서 쌌습니다. 메시지를 쌌다고 가정을 하고 받는 작업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파일 입출력을 스레드 끝나면 이제 배우실 건데 파일 입출력 중에 파일 입출력 함수 중에 이거는 뭐 네트워크이지만 네트워크 입출력 파일 입출력 뭐 특별한 입출력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 기본 자료형으로 읽기가 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 기본 자료형으로 읽기가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일단 바로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 요거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 그래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 기본 자료용으로 읽기가 가능한 함수입니다. 함수 객체고요. 그래서 예를 들죠. 앉아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생성자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위에서 만든 소켓에 있는 애를 해주해서 get input strea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로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get input stream 네, 이걸 쓰려면
지금 예외 처리가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예외 처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위에다가 트라이 캐치를 좀 넣을게요. 트라이 캐치. ER 예외 처리, ERY. 그래서 캐치하고 익스텐션 하고 E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트라이 쪽에다가 넣어주도록 합시다. 예외 처리가 빠지는 거. 네, 요거는 이제 이 챕터에서 파일 입출력에서 이제 열심히 배워본다, 아시죠? 네.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입출력 함수의 입출력 객체라고 해요. 객체 함수의 기본은 뭐냐면 input 스트링과 아웃풋 스트링, 여기 추산 객체고요. 추산 클래스. 얘를 뭐 삭제해서 작업을 막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얘가 인풋이니까 입력용, 또 아웃풋이니까 출력용 이렇게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얘가 어떤 애들이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얘가 기본인데 얘가 기본이에요. 다음 챕터에서 들어줄게요. 잠깐 얘기를 드리면 얘가 기본인데 얘의 성격은 뭐냐면 1바이트씩 읽습니다. 1바이트씩 읽기 쓰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트워크로 통신될 때 1바이트씩 읽고 쓰기를 합니다. 그런데 1바이트씩 읽고 쓰기를 하다 보니 채팅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로 날라오잖아요. 그걸 1바이트씩 읽으면 굉장히 또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져서 조금 이거를 사용하기 쉽게 가공해서 만든 입출력 객체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알겠죠? 데이터 붙었죠. 그래서 기본은 얘인데 얘에서 조금 더 가공해서 조금 더 기본 자료형으로 읽기가 가능한 기본 자료형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인트나 아시죠? 기본 자료형 아시죠? 인트, 롱, 뭐 이런 거 있죠? 롱, 뭐 이런 거죠. 이런 걸로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입출력 이것 등으로 읽을 수, 읽기나 쓰기가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얘입니다. 아시겠죠? 얘입니다. 좀 더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기본은 얘인데 얘를 쓰면 너무 불편해서 얘를 쓰는 이해하셨죠?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으니까 그때 얘기를 드리고 기본은 항상 1바이트씩 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채팅 프로그램 하면 문자로 확 날라오고 숫자로 날라오고 왔다 갔다 날라오는데 1바이트씩 읽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객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다음 챕터에서 뭐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객체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입출력 함수는 1바이트씩 읽어요. 무조건 1바이트. 됐죠? 네. 그래서 좀 사용하기 편하게 요거를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썼습니다. 이 객체를 만들었고요. 객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해서 파일 네트워크 입출력은 항상 이제 에러 처리 그래서 트라이 캐치가 입출력은 무조건 에러 처리를 들어갑니다. 트라이 캐치가 역시 이제 빨간 색 뜨면 트라이 캐치 안 넣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번에도 에러 처리할 때 말씀드렸듯이 함수 중에서 스로우즈가 붙은 애들을 에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스로우즈가 붙어있죠. 그래서 에러 처리를 하거나 다시 또 스로우즈를 붙여서 넘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금 에러 처리했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문을 돌려보겠습니다. 반복문. 이거는 이제 무한 반복문을 돌릴게요. 무한 반복문. 왜냐하면 그 채팅 프로그래밍은 채팅 프로그래밍을 딱 올리자마자 카카오톡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올리자마자
메시지가 오는 거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 반복문의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무한으로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한 반복문은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만들었죠? 파일문으로 저는 이제 파일문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여기 이제 무한 반복문이죠. 네, 그래서 읽은 네트워크 정송된 읽은 스트림이라는 그런 읽은 문자를 임시 문자열 변수에 넣자. 네트워크로 네트워크로 전송된 읽은 문자를 임시 문자의 변수에 저장할게요. 네트워크로 지금 통신하고 있는 거죠. 통신을 합니다. 채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자의 변수 receive string을 하나 만들어놨고, 네트워크로 가득해요. 네트워크로 갖기 위해서 지금 입출력 팩치를 하나 만들어놨죠. 데이터 인풋 스트림 읽기. 이거는 읽기 데이터 인풋 스트림입니다. 읽기거든요. 그래서 점 누르시면 읽기 함수가 있습니다. read utf 요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 utf는 뭔지 아시죠? 이제 누르죠. 언어색. 그래서 읽을 때 utf 형태로 읽으려고 이 함수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로 전송된 문자를 읽어서 어디에 저장하죠? 문자의 변수 receive string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저장했죠? 저장했으면 뭐 하시면 되나요?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receive 네트워크로 전송된 문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null입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null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전송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null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대방 null이 되면 이제 연결이 종료됐다. 종료. 네, 맞습니다. 그러면 null이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null이 아니면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출력하겠습니다. 상대방 하고요. 다음이 임시 변수 있죠? receive string 요거를 여기다가 찍을게요. 요 안에 뭔가 넣었다는 얘기죠. 읽어서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else면 메시지가 네트워크로 메시지가 전송된 경우 위에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고 밑에 전송된 경우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에러 처리인데요. 간단하게 스택 트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있는데요. 에러 발생 시 화면 출력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있는데 에러 발생 시 에러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남습니다. 익셉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도 넣어주고요. 됐죠? 여기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이제 받는 쪽, 메시지를 받는 쪽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죠. 보내줄게요. 이제 보내는 쪽 스레드도 만들어야 되죠. 보내는 쪽도 비슷하죠. 이제 보내는 쪽은 아웃풋을 하셔야 되고 받는 쪽은 인풋을 하셔야 돼요. 인풋이 입력이잖아요. 입력이고 읽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웃풋은 출력이고 쓰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읽기 했으니까 이제 쓰기를 해요. 쓰기 스레드는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샌드 스레드 이제 보내는 쪽이죠. 보내는 쪽에 스레드가 됐습니다.
스레드. 그래서 메시지 보내는 쪽 스레드고, 스레드를 쓰기 위해서는 스레드 이렇게 해서 상속을 하나 받아줘야 되고요.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켓 만들고요. 소켓 속성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채팅을 위해서는 소켓이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프라이빗에서 상수로 만들게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만. 최초의 정의만 하면 되니까요. 중간에 변수로 만들면 바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쓰기니까 스캐너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타자로 키보드로 이제 쓸 거니까요. 그래서 쓰기를 위한 스캐너 아시죠? 스캐너 키보드 입력을 위한 타자로 쳐서 보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스캐너 캡처를 하나 만들게요. 키보드 보내는 쪽에서 키보드 입력해서 메시지 전송을 하기 위한 입력 객체죠? 스캐너. 그죠? 스캐너도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생성자를 통한 초기화나 아니면 바로 규모를 위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자에다가 소켓 매기변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자. 아까하고 똑같이. 그래서 Alt 인서트 하고요. 생성자 누르고 소켓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만드실 때 두 번 해주세요. Alt 인서트 하시고 생성자 누르고 빈 거 있죠? 빈 거 있죠? 이거 선택하시고 확인하면 어떤 속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확인하면 하나 나오죠.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업 시켜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메시지 보내는 작업 스레드 만들어보자. 이거는 이제 run 함수 run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un 함수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레드 있죠? 스레드에 run 있죠? run을 찾으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됩니다. 됐죠? 마찬가지.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데요. 네트워크이든 파일이든 네트워크이든 전부 입출력 함수가 필요합니다. 입출력 객체 또는 함수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뭐를 썼나요? 기본 입출력 함수는 if string이라고 했죠. string과 output에서 output string인데 여기 이제 1바이트씩 읽기 쓰기가 됩니다. 근데 너무 불편하죠? 1바이트씩. 그래서 계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다가 데이터만 붙이는 거예요. 데이터만 붙이고 계량합니다. 앞에다가 데이터만 붙이면 되죠. 요거는 이제 1바이트씩이 아니고 여기 인트 long 이런 기본 데이터 있죠? 요거를 읽기 쓰기 가능한 계량을 한 겁니다. 쓰기가 또 편하죠.
그래서 이걸 쓰겠습니다. 이걸 쓰도록 하죠. 그래서 데이터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하고요.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로 입출력 함수는 무조건 무조건 항상 에러 처리해야 된다. 입출력 함수 항상 에러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고요. 에러 처리는 이점 프린트 트레이스로 하나 띄고요. 에러 발생 시 출력하면 출력 됐고요. 이제 됐죠. 이제 요거 쓸 겁니다. 데이터 아까랑 똑같죠. 데이터 이거 만들게요. 요번에는 아웃풋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죠. 그래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혹시 빨간색 뜨면 알트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뉴 연산자로 픽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소켓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get output 스트림 소켓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가져옵니다. 소켓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소켓에 쓴 내용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로 임시 보내는 문자열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스트링에 send str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한 반복문 마찬가지로 무한 반복문 while true 그리고 또 이제 위에 만들어 놓은 임시 변수에 키보드 입력 값을 저장함. 그래서 임시 변수를 위에 만들어놨죠? send string에 키보드 입력 값은 스캐너로 입력받으시면 되죠. 스캐너로 next line 이거 많이 했죠? next line 키보드 입력된 거를 임시 변수에다가 문자 변수에다가 넣어놓고요. 요거를 네트워크 전송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쓰기로 전송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그래서 쓸 때는 send right인가요? 위에 이제 요거 쓰기용 있죠?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있죠? 요걸로 점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write UTF가 있을 건데 write UTF 요걸로 쓰기 하시면 됩니다. UTF로 지금 입력받았죠? 입력받은 거를 보내서 이것을 보내서 네트워크로 전송하면 되죠. 됐네. 전송됐죠? 전송하고요. 마지막에 요거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시를 실행해 주시죠. 이거는 요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다음 챕터에 배우시고 플러시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무슨 의미냐면 쓰기를 할 때 한 문자 딱 썼잖아요. 한 문자를 딱 썼을 때 바로 보내고 쓰고 보내고 한 문자씩 쓰고 보내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몰아서 한 덩치씩 몰아서 메시지를 한 덩치씩 몰아서 한 방에 보내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한 번 보내고 네트워크 전송하고 한 번 쓰고 네트워크 전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문자를 다 어떤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다 작성이 되면 그걸 한 번에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임시 공간에다가 미리 임시 공간, 가상의 임시 공간에 위의
문자열을 저장해 놓고 플러시가 실행될 때 저장된 지금까지 저장된 문자열이 비로소 네트워크로 전송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미리 임시 공간에다가 다 넣어놨다가 라이트 한다고 해서 바로 전송되는 게 아니라 미리 임시 공간에다가 다 적어놨다가 플러시를 딱 실행할 때 몰아놨던 거를 한 방에 네트워크로 딱 쏴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성능이 증가합니다. 성능이 증가하죠. 한 문자 딱 하고 네트워크 전송 한 문자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성능이 느려져요. 그래서 몰아놨다가 플러시를 딱 실행할 때 이때까지 몰아놓은 걸 한 방에 팡 쏴줍니다. 아시겠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을 출력할 때 또 마찬가지라서 겉에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쓰기 다 끝났네요? 쓰기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못하다 없으면 잘 이렇게 끝났고요. 보내드릴게요. 네, 샌드 보내는 쪽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보내는 쪽. 그래서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 쪽 하고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쪽 소스 하고 있는데 서버 쪽도 소스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서버 쪽은 제가 그냥 다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클라이언트 쪽만 한번 작성해보고 서버 쪽은 로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버 쪽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한 번만 됐고요. 다음 마지막에 이제 소켓 클라이언트 만들고 서버 쪽은 소스를 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2개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뭐냐면 스레드 실행 클래스입니다. 실행 클래스입니다. 실행 클래스 메인이 있는 클래스. 여기서 스레드 2개 만들었죠? 샌드 스레드와 그다음에 리시브 스레드 스타트 시켜야죠. 그죠? 스타트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실행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메인 입절 메인 네,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그래서 서버 쪽 이게 채팅을 하시려면 클라이언트와 리스트 서버가 필요하고요. 서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연결은 뭐를 쓰냐면 소켓을 이용한다고 했죠. 소켓으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소켓으로 연결할 때 전화번호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죠. 전화번호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번호를 세팅해 놓고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전화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는 뭐를 쓰냐면 저희가 앞에서 알려드린 IP와 포트를 씁니다. 포트. IP 주소 아시죠? IP 주소와 포트. 또 전화번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전화번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IP 주소와 포트입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세팅을 해주면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IP 주소와 포트가 일치하면 서로 딱 연결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트워크에서 IP 주소와 포트는 유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치. 중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유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소켓부터 만들어 볼게요. 소켓 생성, 객체 생성. 소켓의 객체 생성은 new 연산자로 생성하면 되죠. 소켓 생성할 때 이게 저희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자기 컴퓨터 IP 주소가 간단하게 항상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127.0.0.1로 되어 있습니다. IP 주소가 또는 로컬 호스트를 주셔야 돼요. 로컬 호스트를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도메인 주소,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든 게 로컬 호스트 도메인 주소.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읽기 쉽게 만든 게 IP 주소라고 했잖아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IP 주소를 넣을게요. 예, 자기 컴퓨터는 그냥 무조건 127.0.0.1입니다. 아시죠? 이거는 모든 컴퓨터 다 똑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포트 주소를 해야 되는데, IP, 여기 이제 IP 주소고, 포트는 뭐냐면, 포트는 설명드릴게요.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포트는 뭐냐면, 예, 숫자입니다, 숫자. 예, 숫자를 0부터 어디까지인가? 6, 5, 5, 3, 6인가? 하여튼 여기까지의 의미의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예, 지금은 네 자릿수를 넣도록 하죠. 보통은 이제 네 자릿수 숫자를 많이 넣는데, 요거는 이제 개발자가 임의의 숫자니까요. 개발자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안 쓰는 숫자 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숫자를 8000번대를 넣어주시면 돼요. 8000번대 8888 넣어주세요. 아이고 여기 아니고 네, 뒤에다가 넣어줄게요. 8888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숫자로, 네, 문자에 네, 아이고 숫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점수네요. 점수를 넣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IP 주소, 뒤에 거는 포트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전화번호의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에서 전화번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IP 주소와 포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네. 앞에는 문자열로 넣어주시고요. 뒤에는 숫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켓을 쓰시면 소켓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예, 소켓을 쓰시려면 스루우즈 또 떼있죠. 이거 에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에라 처리하기 싫으니까 트라이 캐치 넣기 싫죠?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하기 싫어 하시면서 스루로 던지면 된다고 했죠. 이번에는 IO 익셉션으로 던지겠습니다. 익셉션으로 던져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 자바 가상 머신이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스루로 던지는 방법과 트라이 캐치 쓰는 방법 귀찮으니까 그냥 예, 스루로 던지겠습니다. 그렇죠? 떠넘기 에라 처리 떠넘기기 스루. 그래서 익셉션 하셔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IO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에라들은 I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O 익셉션에다가 구체적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밑에 소켓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예, 밑에 라인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와 접속되었습니다. 위의 라인이 정상적으로 접속되면 아래 라인이 실행되겠죠? 소켓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아래 라인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버와 접속되었습니다. 됐네요. 그러면 스레드 실행합시다. 스레드 실행. 스레드 두 개 있죠? 두 개. 첫 번째 스레드는 리시브부터 해볼게요. 리시브 스레드 뉴 캐치 하나 만들고요. 리시브 스레드로 만들고요. 여기다가 위에서 만든 소켓 연결됐잖아요. 이 소켓을 여기다가 싹 넣어주겠습니다. 연결된 소켓을 넣어주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리시브 스레드를 실행하려면 스타트 하시면 돼요. 스타트 런 실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레드 하나 더 있죠? 네, 샌드 스레드도 있습니다. 스레드 네, 이것도 객체 만들고요. 여기다가 위에서 연결된 요 주소로 연결된 소켓을 전화번호로 했죠? 이 전화번호로 예, 스레드에 넘겨줘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스타트 하시면 예, 내부적으로 런이 실행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네, 받는 스레드죠. 네, 메시지 받기 스레드. 얘는 메시지 보내기 스레드. 보내기 스레드. 왜 두 개를 해야 되냐? 클라이언트라도 받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채팅이라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완성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서버 쪽은 제가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만 잠깐 드리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90%.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인가? 아이고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에러를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일단 이런 소스를 보내드리고 소스를 좀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정전해서 다음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죠. 소스가 좀 왔다 갔다 좀 길어서 그래서 혹시 너무 길어지면 노트북 소스를 바로 드리겠습니다.